안녕하세요. 남경수 교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열화학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라는 것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내부 에너지 변화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일과 열로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자, 이러한 관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화학을 배운 학생들이 종종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는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에너지는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파괴되지 않고 상호 전환되며 우주 전체의 에너지 양은 일정하다는 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 화학 반응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빠르고 간단하게 배울 예정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자동차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제 공식 용어로는요, 자동차 차체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기준으로 이제 차체를 설치하고 자동차를 완성한다는 뜻이겠죠. 자, 이 자동차를 왜 가지고 왔냐? 자동차를 들여다보면요, 열화학의 가장 기초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에 연료가 채워져 있습니다. 자, 연료가 가득 채워져 있네요. 그런데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연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휘발유 같은 거, 그러한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동차가 시동이 꺼져 있다고 해서 에너지가 없는 것인가요? 자, 자동차 내부에는요, 일을 할 수 있는 연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연료는 결국엔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화학 에너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기를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이제 연료 자체가 나중에 연소 반응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하면 자동차가 시동을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엔진으로, 자, 여기 엔진이 있는데요. 엔진 안으로 연료가 들어갑니다. 이 안으로 연료가 들어가고 산소도 같이 들어갑니다. 맞죠? 그리고 이 안에서 연소를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이때 엔진은 바로 우리가 궁금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공간인 개가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엔진 룸이 개가 됩니다.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궁금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자, 엔진 안에는 피스톤이 있고요. 바로 이 공간에 연료와 산소가 들어가서 이제 연소 반응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을 해보세요. 연료에 불이 붙으면서 결국 화합물들이 완전 연소가 되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굉장히 고압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체들이기 때문에 이 피스톤이 들어가 있는 엔진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켜서 피스톤을 어떻게 돼요? 밀어냅니다. 밖으로 밀어내요. 개가 주위로 피스톤을 밀어내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피스톤이 밀려나면서 피스톤이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의 여러 가지 기어 시스템이 연결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바퀴가 돌아갑니다. 자, 운동 에너지죠. 바퀴가 움직이는 그런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연료가 가진 화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자동차라고 보면 돼요. 천천히 제가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처음에 연료 물질이 가진 화학 에너지가 있었고 이것들이 연소 반응, 즉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피스톤을 밀어내고 바로 일을 한 거죠. 걔가 주위로 피스톤을 밀어냈다. 무슨 뜻이에요? 걔가 주위로 일을 했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는 연소 반응을 일으키면 열이 방출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고 자동차 운행을 하게 될 때 엔진 표면을 손으로 만지면 어떤가요? 바로 이 표면을 손으로 만지면 따뜻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엔진 내부에서, 다시 말하면 피스톤이 존재하는 그 내부 공간, 개죠. 시스템에서 열이 밖으로 방출이 된 거죠. 개에서 주위로 열이 방출됐습니다. 여기서 열은 이제 우리가 Q라고 하는 기호로 씁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연료가 가진 화학 에너지 중에 일부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 것이네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때 화학 에너지가 만들어낸 피스톤을 밀어내는 에너지는 더 나아가서 엔진 안에 피스톤의 마찰 에너지, 그리고 엔진 밖에
피스톤에 연결이 되어 있는 기어 같은데 그런데 전달되면서 그 충격 에너지 등으로 전환이 되면서 실제로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운동 에너지로도 전환이 됩니다. 자, 연료가 가진 포텐셜 에너지인 화학 에너지가 사실은 이 화학 에너지가 100%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면 이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엄청나게 높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차의 연비가 높아지겠죠. 그러나 실제로는요,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100%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간에 여러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실제로 운동 에너지로만 전환되는 것은 고작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시 개로 들어오면요, 바로 우리가 궁금한 대상인 개가 뭐예요? 이 엔진 안에 있는 피스톤이 존재하는 공간. 자, 이 공간이 바로 우리가 궁금한 개입니다. 자, 이 엔진 안에 있던 연료가 가진 화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개 안에 있던 물질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변화량만큼 피스톤을 밀어낸 1 에너지와 엔진 밖으로, 다시 말하면 주위로 방출된 열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죠. 모두 처음 연료가 연소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화학 에너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연료가 가진 에너지는 엔진의 피스톤을 밀어낸 일과 엔진 밖으로 방출되는 열의 형태로 변환이 된 것인데, 이걸 식으로 쓰면 엔진 내부의 에너지 변화량은 델타 E라고 쓰고요. 이 내부 에너지 변화는 뭘로 전환이 되었다? 열과 1로 전환이 되었다고 해서 델타 E는 Q 플러스 W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델타 E는요, 내부 에너지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변화를 의미하는 개념이고요. 종종 일반학 책이나 또는 연력학 책에 따라서 델타 E 대신 델타 U, 대문자 U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이 내부 에너지 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뭘로 전환된 거죠? 열과 1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가 궁금한 열화학의 탐구 대상은 바로 개입니다. 모두 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Q는요. Q를 들여다볼게요. 자, 전환된 열의 양입니다. Q는 개로 주입되거나 개에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량을 의미하는데요. 자, Q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개를 중심으로 주입되거나 개를 중심으로 방출되는 열 에너지의 양입니다. 열량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개를 중심으로 열이 흡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를 중심으로 주위에서 열이 흡수됐다는 말은 그 열이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엔진 내부, 다시 말하면 개의 내부로 공급되었다는 뜻이고, 근데 엔진 내부의 에너지 변화량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는 쪽으로 가겠죠. 따라서 흡열이면 Q는 0보다 큽니다. 반대로 개를 중심으로 주위로 열을 방출시켰어요. 그럼 개의 내부 에너지 중에 일부가 열의 형태로 주위로 나간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열이죠. 이때 Q는 0보다 작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엔진 안에서 제가 연료가 연소하면서 피스톤을 밀어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경우는요, 엔진 내부, 다시 말하면 개의 내부 에너지로부터 주위로 일을 해준 경우입니다. 개가 주위로 일을 해줬기 때문에 개가 주위로 일을 해줬기 때문에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감소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때 W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반대로 주위가 개에 일을 해주는 경우, 다시 말하면 주위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를 개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때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개로 예를 들어서 피스톤을 밀어줬다. 그러면 이때 W는 0보다 큰 값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누가 했느냐 또는 열이 어느 쪽으로 출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열에 의미하는 Q값의 부호가 양수와 음수로 나눠질 수도 있고, 일을 의미하는 W도 역시 양수와 음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항상 개를 중심으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조금 더 물리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자동차의 엔진 안에 있는 피스톤을 그림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피스톤이 존재하는 이 공간은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개입니다. 개. 자, 그리고 이 안에 연료를 넣었어요. 산소도 같이 넣었어요. 연소 반응이 일어나기 직전을 우리가 초기라고 합시다. 자,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피스톤을 주위로 밀어냈습니다. 자, 개 밖은 뭐예요? 얘가 주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때 피스톤의 위 면적을 A라고 하고요. 자, 여기가 A입니다. 이 부분이 A. 다시 말하면 여기가 피스톤의 면적인데 A라고 하고, 피스톤의 외부에서 작용한 힘을 F라고 하면 외부에서 이제 누르고 있는 압력이 있었겠죠? 이걸 F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그 압력을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가 있는데, 압력은 뭐예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의 크기입니다. 따라서 이 피스톤에 가해지는 압력의 크기, P는 A분의 F로 정의할 수가 있죠. 간단하죠? 이 식을 잠깐만 다른 식으로 정리해 놓으면 F는 결국엔 뭐예요? P 곱하기 A입니다. 잠깐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일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죠. 기초개념 잡기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일은 W를 의미하는데 어떤 물체를 일정한 힘을 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만큼 미동시켰을 때, 그때 힘 곱하기, 힘은 F죠. 밀어낸 거리는 D라고 하면 이 힘 곱하기 거리가 바로 1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피스톤의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자, 여기서 연료와 산소가 연소 반응을 일으켜서 피스톤을 위로 밀어냈습니다. 이만큼 밀어냈어요. 얼마나 밀어냈죠? 이 밀어낸 거리의 값을 델타 H라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높이의 변화를 이제 의미하는 H를 가지고 와서 델타를 붙였는데요. 자, 이만큼이 결국엔 델타 H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물체를 델타 H만큼 밀어낼 때 얼마만큼의 힘을 작용했어요? 다시 말하면 밖에서 누르는 힘 F만큼,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이용해서 F만큼의 힘으로 밀어낸 겁니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이때 피스톤을 밀어낸 일의 값은 어떻게 쓸 수 있냐? 힘 F 곱하기 델타 H라고 써도 되겠네요. 됐죠? 그런데 F는 P 곱하기 A라고 미리 정리를 해놨죠.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1은 W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P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H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또 잠깐 들여다보면요. A 곱하기 델타 H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A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피스톤의 뭐예요? 윗면의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 A입니다. 맞죠? 근데 A에다가 높이 델타 H를 곱하면 뭐예요? 이 원기둥의 부피입니다. 바로 델타 V라고 제가 정의를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피스톤이 밀려나면서 새롭게 생긴 공간의 부피를 의미하는 거죠. 정리하면 A 곱하기 델타 H는 델타 V와 같습니다. 따라서 1은 P 곱하기 델타 V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일을 누가 했나요? 일은 개가 주위로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개의 입장에서는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개가 가지고 있었던 내부 에너지 중에 일부를 일을 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입장에서는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따라서 우리는 그 내부 에너지를 감소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의미를 1에다가 부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입니다. 자, 마이너스 P 델타 V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를 붙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내부 에너지의 감소가 일어났다는 걸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앞서 우리가 델타 E는 Q 플러스 W라고 썼는데요. 이 식을 다 정리하면 결국에는 뭐예요? Q 마이너스 P 델타 V라고 바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식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트로 기억하세요. 델타 E,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열과 일의 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일은 마이너스 P 델타 V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식을 적용해서 간단히 예제를 몇 개를 풀어볼게요. 자, 부피가 변하는 상태에서 일의 양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외부 압력이 5atm으로 일정하고 엔진 내부 부피가 15L에서 23L로
팽창했다. 자, 문제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는요,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피가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그때 일의 양을 계산해라. 자, 일의 양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떠올려 보세요. 엔진 내부 부피가 15리터에서 23리터로 팽창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엔진 내부에서, 다시 말하면 엔진 내부는 뭐예요? 개죠. 개에서 주위로 일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때 나온 일의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부호를 가져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왜? 엔진 내부, 개 입장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부 에너지가 감소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은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 값으로 얻어져야 됩니다. 맞죠? 따라서 우리는 W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마이너스 P 델타 V를 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풀어내면 되는데요. 여기서 P는 뭐예요? OATM. 밖에서 OATM으로 그냥 일정하게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피스톤을 여러분들이 개 내부로부터 주위로 밀어내려면 역시 내부에서도 OATM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밀어낸 거리가 델타 H인데 델타 H만큼을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 풀어내게 되어 있었죠. 자, 그리고 이때 밀어내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의 부피가 델타 V니까 이 델타 V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자, 델타 V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5ATM 곱하기 델타 V는 15리터에서 23리터. 다시 말하면 8리터만큼 증가했어요.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40리터 ATM이 됩니다. 자, 이 값을 계산하면 리터와 ATM은요, 좀 생소한 단위의 조합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 리터 ATM은 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1리터 ATM이 101.3줄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표시해놨죠. 단위 환산의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내면 됩니다. 자, 환산 인자를 적용해서 푸는 방법.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면 일반화학 1장의 4번 영상을 통해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40리터 ATM 곱하기 1리터 ATM을 분모해 놓고 분자에 101.3줄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리터 ATM이 상쇄돼서 없어지고 단위는 마이너스 어떠한 값을 갖는 줄 단위로 얻어집니다. 자, 계산은 제가 생략하도록 할게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줄 단위에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개 내부에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피스톤을 주위로 밀어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계속해서 한번 마지막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부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들여다봅시다. 열기구 내에 공기를 가열하여 풍선을 최대한 부풀렸다. 열기구 내에 공기를 가열입니다. 가열은 뭐예요? 열을 가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열기구는요, 이 왼쪽 밑에 있는 그림인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대상인 개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1.3 곱하기 18승줄의 에너지가 열로 공급되었다. 자, 친절하게 공급됐다고 했죠? 뭐예요? 흡열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Q 값이 0보다 큰 거죠. 됐죠? 그리고 이때 풍선의 부피가 3.00 곱하기 10의 6승 리터에서 3.50 곱하기 10의 6승 리터로 팽창했다. 팽창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말하면 사실은 풍선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찌글찌글하게 이렇게 작은 부피였는데 이 안에서 연료를 태워서 이 안에 기체를 가열하니까 기체가 어떻게 됐어요? 이 풍선을 밀어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부풀린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내부는 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밖은 뭐예요? 주위예요. 개에서 주위로 일을 한 겁니다. 아까 피스톤을 밀어내는 원리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때 외부의 압력이 1atm으로 일정했다고 가정하고 이 과정에서 델타 E를 계산해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델타 E는 아까 제가 계속 기억하라고 했던 식 기억나죠? Q 플러스 W인데요. Q 플러스 W에서 W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마이너스 P 델타 V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서 Q는 뭐예요? 개 입장에서 흡열한 열의 양 또는 발열한 열의 양입니다. 그런데 개 입장에서 지금 열이 흡수됐습니다. 따라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 증가에 기여를 하겠죠. 따라서 Q는 플러스 1.3 곱하기 10의 8승 줄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1에 해당하는
그 의미를 갖는 마이너스 P 델타 V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P는 1atm이고요. 델타 V는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3.00 곱하기 10의 6승리터에서 자, 델타 V는 3.50. 나중에 부피가 3.50 곱하기 10의 6승리터예요. 여기에서 뭐예요? 3.00 곱하기 10의 6승리터를 뺀 겁니다. 따라서 델타 V는 0.50 곱하기 10의 6승리터가 되네요. 맞죠? 이 값이 여기로 들어오면 되겠죠. P는 1atm 대입하고. 그러면 1atm과 부피를 같이 양수의 부피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양의 값이 나오고 결국에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으니까 다시 전체 값은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개에서 주의로 1을 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감소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감소된 양만큼이 마이너스로 표시된 겁니다. 자, 그 식을 그대로 써보면요. 자, 마이너스 1.0 atm 곱하기 0.50 곱하기 10의 6승 리터가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해 보면 1.3 곱하기 10의 8승 줄. 자, 빼기 5.0 제가 이렇게 쓸게요. 5.0 곱하기 10의 5승 리터 atm이 나오는데 자, 5. 리터 atm의 단위는 줄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럼 1.3 곱하기 10의 8승 줄 빼기 5.0 곱하기 10의 5승 리터 atm 곱하기 1리터 atm 분의 101.3 줄. 리터 atm 없어지죠. 그럼 줄만 남고 앞에 있는 줄과 같이 연결해서 풀어내면 제가 간단하게 답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8 곱하기 10의 7승 줄 정도의 값이 나올 겁니다. 이해됐죠? 자, 여러분들 한번 이 상황을 해석해 봅시다. 이 답을 구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열화학은 여러분들이 숫자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지루해집니다. 계속 수학만 하는 것 같고 계속 물리만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학문 분야를 싫어하게 되는데 결국에는요, 이런 그 수학적 원리 또는 물리적 원리를 이용해서 얻어낸 숫자 값을 이용해서 상황을 해석하는데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열화학이 좀 더 덜 지루해집니다. 자, 열기구 내 공기를 가열해 가지고 원래 풍선의 부피가 좀 작았었는데 이걸 풍선을 팽창시켜서 부피를 크게 만든 겁니다. 개에서 주위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열기구 내에 불을 연솔 반응을 통해서 기체의 열을 흡수시킨 거죠. 그렇죠? 자, 그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됐단 소리예요? 8 곱하기 10의 7승 줄만큼 어떻게 돼요? 증가됐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났고 연소 반응을 통해서 개에 어떻게 해요? 열 에너지로 공급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개에서 주위로 풍선의 부피를 팽창시키면서 일을 해서 일 값은 감소됐습니다. 그러나 일이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된 열량이 컸기 때문에 결국에 개의 내부 에너지 전체 변화량은 양의 방향으로, 증가 방향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이번 수업 시간에서는요, 간단하게 배운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델타 E는 Q 플러스 W. 이 델타 E는 우리가 궁금한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라고 했죠. 종종 델타 U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에너지 변화를 통해서 뭘로 전환된다? 열과 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때 열과 일은 개를 중심으로 에너지가 내부로 들어왔느냐 또는 주위로 나갔느냐에 따라서 이 Q값과 W값의 부호를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W는 우리가 어떻게 또 바꿀 수 있다? 델타 E는 Q-P 델타 V 이렇게 마이너스 P 델타 V로 바꿔서 쓸 수도 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간단히 정리하면 델타 E는 Q 플러스 W는 Q-P 델타 V와 같다. 이 식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이 식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수업을 마치고 다음 수업에서는 열화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인 엔탈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